한국 부동산에서 집합상가 공실률 압구정동이 1.8%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집합상가는 정말 귀합니다. 그 옆에 로데오 거리에 이제 과거에 낙찰된 물건을 제가 하나 좀 조사해 봤는데 이건 지하의 물건을 봤더니 이분 정말 혜택 받은 거야. 6억 2천에 받아놨어요. 이 지역은 지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하도 적극적으로 덤비셔도 좋은 물건. 그러면 이제 업종 구성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판매 단가가 일반적으로 낮지 않은 높은 업종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전국 1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어 보입니다. 객단가라 그러죠. 다 높아요. 학원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권도 학원 여기 20만 원이 넘어요. 다른 데 태권도 학원 10만 원대거든요. 네. 뭐 10만 원대 중반 하는데 여기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태권도 학원, 그러니까 학원 하나의 보편적인 학원만 하더라도 서울 전체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객단가가 높은 업종들이 많이 있다. 왜 다른 데 보시면 귀금속 업종, 결혼정보회사 이런 것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건물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KB 거예요. 요런 식의 건물들. KB 자산관리. 그래서 와이즈 퍼스트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압구정역 상권의 특징이라면 굉장히 자산가들이 많은 지역에 맞게 금융가도 조금 다른 지역과 달랐습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회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노블을 앞에 내건 고급형 결혼정보회사가 되게 많았다. 자, 그리고 특징이라면 성형외과가 1층에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형외과 거리들이 쭉 신사역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런 중에 성형외과 건물이 많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집합상가 중에서도 1층에 이제 성형외과들이 되게 많은 게 다른 지역과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에서 대표적으로 성형외과를 정착시키고 분위기를 조성시킨 곳이 이곳이었고, 이게 이제 신사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확장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의 강자, 그러니까 어떤 오리지널 원조적인 것들은 압구정역의 성형외과 거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학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특화한 전문적인 학원가가 대치동 학원가하고 좀 다르게 압구정 학원가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어학, 논술 이런 것들이 이 학원가의 좀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강남권에 있어야 될 것들도 있고 그 외 지역들의 특징들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주거 지역에서 업무 지역으로 조금 특화돼서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상업 지역으로 혼합되는 것, 요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엔 주거 지역이었다 그러면 이제 업무 지역이 더해지고 거기에 상업적 요소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지고, 요게 압구정역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또 명품 시계, 귀금속이 많아요. 판매 단가들이 높은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조금 업종들이 지금 레벨업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강남 상권이, 그러니까 생활형의 보편적인 업종들에서 특화된 명품 샵들,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들의 명품,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시계 같은 것들도 좀 한국 진출의 대리점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압구정역 블록에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매출을 뽑아봤는데 조금 높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 평균 추정 매출이 다른 지역이 3천만 원이라면 이 지역은 3,800. 그래서 압구정역 상권에는 좀 단가 높은 것들의 업종들이 몰려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벤츠, 도요타, 로터스, 마세라티, 이런 일반적으로 고급차 브랜드들이 압구정역 상권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세라티나 로터스는 중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 브랜드들의 대명사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급차 브랜드 위주로 많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제가 뽑아봤거든요. 1억 이상 수입차 판매량을 제가 한국 수입차협회 데이터를 들어가서 뽑아봤더니 21년이 20년에 비해서 거의 2만 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20년에 4만 3천 대였으면 21년에는 6만 5천 대로 1억 이상입니다. 1억 미만이 아닌. 그래서 고급차 브랜드들의 판매가 21년에 급등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어디 해외를 못 가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 그렇죠? 대표적으로 남자들의 로망은 뭡니까? 차를 꾸미고 차 안에서의 공간, 뭐 드라이브를 하는 것들이 이때 조금 더 많은 수요가 몰렸고 고급차의 소비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이 많이 높아졌고 그게 압구정역 상권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것이 아까 그 매출 4천억에 조금 그리고 상권의 특징을 또 업종의 특징이 아닌 압구정역 상권의 특징을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도 인기가 높아요. 이건 많지 않습니다. 강남대로 가도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의원이 지하에도 있다는 거죠. 성형외과가 지하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남 상권과 압구정역 상권이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별적으로 뭐 결혼정보회사, 뭐 보석, 그 다음에 고가의 시계, 그 다음에 고가의 자동차 브랜드 이런 게 같이 믹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고가의 브랜드들이 복합적으로 좀 돼 있고 또 여기 가보면 과거에 주거 지역에서 지금 업무 상업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되게 활발해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건축 단가가 상당히 높고 PF 대출이 뭐 거의 1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출 이자가. 그래서 건축이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돌아보면서 10개 이상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변화와 발전. 왜? 여기 오래된 90년대 다가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변화나 개발이 아직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조금 다양하게 돈을 버신 분들이 이쪽 지역에 많은 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다가구가 강남에 평지에 그다음 핵심 상권에 그런 올드한 다가구가 있는 지역은 많지 않거든요. 왜? 대부분 건축이 많이 된 데가 어디냐면 노년이나 역삼이에요. 거기는 평지도 있지만 대부분 좀 구릉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평지의 핵심 중 핵심, 현대아파트 근처지 않습니까? 또 현대아파트가 개발이 지금 조감도가 나왔어요. 뭐 50층, 70층짜리. 그러면서 일대 분위기가 향후에 개발이 되면 지금과 또 다를 수 있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또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 상권이 좀 더 부각될 수도 있죠. 이런 장점들이 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는 장면이 이게 지금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사진이거든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까지도 병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하 2층에 병의원이 들어가 있지 쉽지 않습니다. 지하 1층에 성형외과들도 많이 있고요. 지하 2층에도 병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까지도 활발하게 좀 진출해 있다. 이게 이 상권의 좀 장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들도 낡고 오래된 분위기가 많죠. 그래서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들이나 전문가들은 많은데 건물이 제한적이에요. 신축되고 멋있고 반듯하고 좋은 건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지하 2층까지 지어져 있는 건물은 신축돼서 조건들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지금 올려드렸는데 임대 100평 지하 2층 그 아래에 이제 병의원 다용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를 구한다는 건데 지하 2층에 100평 병의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임대료 얼마인지 한번 2층에 100평 일반적이라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자 1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에 2,30 정도 합니다. 평당 2,30이면 100평이면 1층의 신도시 신축된 건물이 그게 1층 기준이에요. 지하는 거기서 하프 이하로 내려가요. 40% 선이죠. 근데 지하 2층이야.
그러면 거기서 더 가치가 없죠. 제가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네. 2억에 1,000만 원.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 원.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정도면 아시겠지만 3, 4층을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2층에 병의원들이 간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다? 이 지역이 특화된 거리야. 특화된 거리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많고 근데 건물은 적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건물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에서 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압구정역 상권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료 가격이 다 높은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 많아요. 그죠? 이런 건물에는 그렇게 임대료가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왜 병의원 건물은 신축으로 비주얼 중요하거든요. 주차 공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공사 현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향후에 변화가 계속 더 있을 예정이고 네. 앞으로 가치가 지금보다도 좀 더 상승할 지역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생각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왕이면 약간 좀 넓게 짓는 거, 크게 넓게 짓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건물에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24년 3분기로 한국 부동산에서 집합상가 공실률 압구정동이 1.8%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집합상가는 정말 귀합니다. 아까 그 지하 2층도 그죠? 그런 거죠. 단독 상가의 통건물이나 집합 상가가 되게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1.8%로 뭐 진짜 저 뒤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압구정역 상권의 특징. 자, 다음으로 24년 3분기 서울 소형 상가 공실률. 소형 상가는 3층 이하의 상가를 말하고요. 꼬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명동인데 명동이 2.4%. 그 다음에 압구정동 데이터가 없습니다. 공실률이 안 잡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제가 핵심, 서울 핵심만 뽑아봤거든요. 청담 17.4%, 도산대로 13.2%, 용산역 11%, 신사역 6.8%. 그런데 압구정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꼬빌의 공실이 거의 없다. 지금 근데 현장을 가보면 한 2건물 정도가 공실은 받습니다. 그 병의원이었던 건물이 2건물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2건물 정도 제가 그 꼬빌 중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전체에서 2개면은 좀 미미하다고 보여진 것 같고요. 어쨌든 소형 상가는 공실이 제로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상권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봤더니 뭐 압구정 집합상가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이제 64,000원인데 그러면 20만 원이 좀 넘거든요. 네. 한 평으로 치면 20만 원이 좀 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좀 건물에 따라 입지에 따라 편차가 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의 대로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들은 임대료가 좀 높은 편이고요. 낡고 오래된 건물들은 임대료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낡고 오래된 건물 중에는 막 한 3, 40년 된 건물 중에는 먹통형 건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도 임대료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크다. 네, 그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소형 상가, 꼬빌의 임대료는 지금 24년 3분기 기준으로 55,000원이면은 뭐 이것도 20만 원 약간 안 되죠. 한 17, 8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이 약간 안 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가 압구정역 주변 상가하고 매물을 네이버에서 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렸고 그 중에 이제 얼마의 진입이 가능한 상권인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메디컬 빌딩이라고 하는 네이버 매물 1층이 4,650만 원입니다. 평당. 그렇게 높지 않죠. 그리고 지하 1층이 4,200짜리가 또 있습니다. 특이한 건 1층과 지하 1층의 매물 가격이 좀 같다는 거. 이건 입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건물이 어느 곳에 들어가 있고 1층이라도 정면이냐, 측면이냐,
홈앤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사무실 6층 같은 경우에는 한 1,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나 분양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조금, 왜 이 정도면은 신도시 신축 상가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뭐 이런 거, 압구정 스퀘어는 솔직히 말하면 단지 내 상가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좀 네이버에 매물을 올라온 것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압구정 스퀘어는 그 압구정역 상권 안에 가보면 학원 건물로 되어 있는 큰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올리신 걸 단지 내 상가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조금 표기가 제가 보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압구정 스퀘어 1층이 대표적인 학원 건물인데 6,5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보면 뭐 1억짜리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알 수 있는 디스코나 밸류맵에 가서 보시면 1억의 매물 거래가 많이 된 걸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에 나온 매물은 다양한 가격대가 있죠.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형 상가,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상가, 외진 곳의 측면에 있는 상가들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지와 구성 형태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매물을 보시는 게 현명하다. 어쨌든 높은 가격대도 있지만 저렴하게 한 5천 전후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조금 가격이 돈이 없고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지하도 괜찮다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왜? 내가 꼭 여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안쪽에 먹통형 상가라든가 지하도 가격에 맞춰서 알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먹통형 상가는 예를 들자면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내부에서 전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에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내방 고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그러니까 상가는 아까 제가 뭐 사람을 먹고 산다 그랬는데 사람이 제한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이제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은 배달이나 그런 곳 들어가, 네일샵, 그다음에 식음료, 그 건물에서 오가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특화된, 그래서 분양가나 매매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력만 있다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경쟁력만 있다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하 수요가 많다는 건 먹통 수요도 많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상권을 보고 지하나 먹통은 판단의 기준의 1순위는 뭐다? 그 지역의 상권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WOT 분석, SWOT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조금 표시를 해봤는데, 장점이라면 이제 병이온 업종이 많고, 그 다음에 배후의 주택 가격이 높다. 그래서 소비력이 높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상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업종 구성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배후의 주거와 상권의 분위기가 잘 맞는 거죠. 이런 것, 왜 이렇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강남을 돌아다녀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강점으로 보시면 되고, 약점으로서는 가장 큰 약점은 유동성이 낮다. 아까 강남역에 비해서 월등히 낮지 않았습니까? 10만 이상의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약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제한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화된 것들에 의해서 확장성을 많이 가지면 좋은 상권인데, 예를 들자면 뭐 여기서 말하는 확장성은 뭐 익선동만 하더라도 주변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죠. 홍대 상권만 하더라도 좁은 홍대 주변이었다면 지금은 뭐 저기 망원동, 그죠? 상수, 그다음에 연남, 전부 홍대 상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확장성에서 압구정역 상권은 그 블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다. 그 다음에 업종의 쏠림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기회는 있는가? 이런 걸 보시면 전문 업종으로 특화된 것들이 이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한류 붐으로 성형 수술을 하러 또 한국에 많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한류가 확산될수록 한국의 의료 특화가 특히 성형외과 거리인 이 지역이 조금 더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주변에 뭐 현대 아파트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상권에 플러스나 긍정적인 요소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위협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를 보면 뚜렷하게 장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시그니처가 없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 그 다음에 전문 업종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어떤 경기적인 것에 왜 요즘 같은 불경기 같은 에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류 붐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기에 좀 민감한 것들이 전문 업종의 또 약점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SWOT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경매 물건을 좀 찾아봤더니 하나가 있었는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고 주변에 이제 로데오 건물 물건 하나 낙찰된 걸로 조금 특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압구정역 상권 경매 물건은 뭐 24타경 105073번으로 요게 그 안에서 유일하게 그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3층 건물이거든요. 좀 특이점이 있는데 소유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좀 특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옛날 것들이기 때문에 지분 정리가 좀 잘 안 된 게 있는데 어쨌든 56평의 교회 건물이고요. 47억 9천만 원에 나와서 한 번 유찰돼서 지금 현재 38억에 나와 있는데 56평이 38억에 나와 있는데 현재 월스톱 됐어요. 변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 수도 있고 채권자, 채무자에 의해서 경매가 취하될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의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 건물이 좀 특수 물건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소유주 오랜 시간 공실로 좀 방치돼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내부가 허물어져 가요. 그러니까 방치돼 있는 거예요. 공실로. 내부가 이게 흘러내렸어요. 교회가 오랜 시간 공실로 방치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권리들이 복잡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순간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거 조사를 좀 해볼까? 아, 그래 변경이 떴더라고요. 왜? 일반 물건은 아니고 권리가 복잡하고 또 교회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받아서 처리해 본 적이 있고 무속인 물건도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일반 물건보다 좀 특이 물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 교회가 임차인이었고 교회가 소유주의 물건까지 처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물건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경쟁이 낮고 높게 받을 수 있고 돈이 되거든요. 제가 교회로 받았던 물건은 교회한테 다시 팔았어요. 여기 들어와서 써라. 교회한테 다시 팔았고 요 물건은 워낙 아까 공실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가가 귀해하기 때문에 뭘 해도 된다. 56평이기 때문에 3층에 56평이기 때문에 할 건 병의원 딱이지 않습니까? 의료타운 만들어도 되는데. 뭐 그냥 딱 가는 거죠. 뭐 고급의 병의원 업종 넣고 딱이기 때문에 분석해볼 의지가 초롱초롱 빛났는데 변경이 떠서 또 내부가 흘러내린 교회는 더더군다나 가치가 좋죠. 저는 그런 물건 보면 반짝반짝거립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특수 물건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만 제가 따로 특수 물건 시리즈 해드릴 수도 있어요. 막 선순위 전세권 막 이런 것들 남들 안 하는 거 뭐 저 이런 것도 했고요. 뭐 법리를 판단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유치권은 뭐 저한테는 유치하다 이렇게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의 과거의 경매 물건들을 좀 살펴봤더니 1년에 하나 나오면 잘 나와요. 그 정도로 귀해요. 그래서 그 물건 되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로데오 거리에 이제 과거에 낙찰된 물건을 제가 하나 좀 조사해 봤는데 이건 지하의 물건을 봤더니 이 43평인데 정말 20년에 코로나 때잖아요. 이분 정말 혜택 받은 거야. 6억 2천에 받아갔어요. 지하기 때문에 낮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지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하도 적극적으로 덤비셔도 좋을 물건. 6억 2천에 받아서 차이가 얼마나 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라면 안 팔죠. 아, 계속 수익이 예, 나요. 계속 수익이 나는데 팔 이유가 없죠.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왜 현대백화점 블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지역적 가치가 현재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건 확실하고 그럼으로써 앞에 상업적 지역에 대한 가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역 블록도 네. 계속 건축을 통해서 저층의 낮은 건물들이 고층의 업무나 상업적 건물로 계속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역이 이대로 가면 10년 뒤면 지금의 비주얼과 분위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로데오 쪽도 아마 계속 그런 식의 가치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갈수록 전 좋다고 봅니다. 아, 이 사람 땡 잡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압구정역 상권의 별점을 매겼습니다. 네. 참. 뭐 3개? 네. 뭐 5개? 네, 5점 만점에 3개.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은 좋은 점이 되게 많았는데 네. 약간 3개 조금 아쉽네요. 네, 3.5점으로 줬다가 3점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한 4점까지 봤는데. 네, 이게 장점이 많아요. 네. 제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많고 4개를 줘도 충분하다. 네. 제가 3개로 한 것을 3줄로 요약했습니다. 네. 첫째, 유동인구가 너무 적다. 가장 상권으로선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둘째, 시그니처가 없다. 셋째, 경쟁 상권이 많다. 일단 네. 양쪽에 다 경쟁 상권이죠. 로데오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이 다 경쟁이죠. 그 다음에 신사역. 이런데 가로수길 신사역이 비슷한 컨셉이 많거든요. 평범한 것 중에서는 최고지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기 성형외과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지금과 지하 1층, 지하 2층의 수요가 지금과 같을까요? 성형외과라는 특정 업종의 몰림 현상이 네. 이게 대체제가 가능하거나 변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이거나 일반적이라면 좀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기 때문에 성형외과의 수요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한류로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도 성형외과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의 세계적인 것들에 의해서 굳이 한국을 가지 않아도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유효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는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 문화적 요소들, 유동성적인 요소 요걸 갖춰야 상권으로서 롱런한다고 보는데 이 상권은 지금은 좋고 안정적이지만 미래 불안정성이 높고 조금 유동성적인 측면은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아서 상권력이 좋은 측면, 성형업종을 통해서 임대 공실률이 적은 측면은 매우 좋지만 네. 동전의 양면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전 3점으로 3.5점에서 좀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딱 그 3점이 이해가 딱 네네.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권 투자를 권유할 때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가이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특수한 높은 가격의 특수성을 전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그 100대 상권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압구정역 상권으로 별점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권은 어디를 가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 2위와 3위인 강남역 북부 상권과 남부 상권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